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우선 시황 및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의 셀 5G 모뎀 칩 생산을 수주했죠. 지난해 5G 스마트폰용 AP 스냅드래곤 888을 수주한 데 이어 또 한 번 핵심 칩 생산을 맡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하며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코스피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 심리가 주식시장을 자극한 듯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화할 때 그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화할 때 쓰는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 거침없이 달려왔던 주식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서 한국의 차별적인 펀더멘털 동력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셀트리온 등입니다. 이 순위를 보면 반도체, 인터넷 관련 기술 혁신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2차 전지, 바이오 헬스케어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과 최첨단 기술의 혁신의 최일선의 기업들로 라인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기업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갖고 있는 한국, 잘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나치는 낙관은 경계도 해야겠습니다. 몰빵 투자보다는 20-30%의 현금을 들고 가며 시장 하락 시 분할 매수, 저점 매수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야겠습니다. 분산 투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이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미국 포워드 퍼가 22배까지 올라 역사적 평균인 18배보다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 결코 싸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1등 기업들이 세계 1등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프리미엄과 글로벌 멀티플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퍼 22배가 그렇게 크게 걱정해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동성 과잉 공급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 표의 파란색 선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유동성이 급하게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인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라간 법인세를 적용해도 미국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향후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급격하게 떨어진 주당 순이익이 2021년부터는 계속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변종 코로나 또는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공개 천명하며 중국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 철도, 수도, 인터넷 공급망, 건물 및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 전력 등 미국에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현대적으로 재건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을 재건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일정 부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2조 달러 규모의 투자안이 제한된 상태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보폭을 맞추면서 완전 고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파월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부양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시장을 떠난 사람들을 감안하면 작년 12월 실업률은 공식 발표된 6.7%가 아니라 10%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불필요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고도 완전 고용을 추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단신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초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나면서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이 앤디 제시라고 아마존 웹서비스의 CEO죠. 제시는 베이조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베이조스가 정교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조스는 제시를 정신적인 스파링 파트너라고 불렀죠. 제시는 또한 2003년 아직은 사업성이 증명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출범시켰죠. 이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발빠른 결정이었죠. 지난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50조 원을 넘었으며 영업이익은 아마존 전체 이익의 60%를 차지했죠. 베이조스는 클라우드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승부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의 역할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단신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독일은 대만에 반도체 공급을 확보해달라고 공개 요청하기까지 했는데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벌어지니 이제 공급망, 생산망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발벗고 뛰고 있는 모습이죠. 2월 11일에는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죠. 인텔, 퀄컴, AMD 등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제가 제1화에서 추천드린 TSMC, 삼성전자의 투자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국제기구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제금융기구인 ADB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는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물건을 수입하거나 거래를 할 때 미국 달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참 절실히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국제금융기구인 ADB를 포함하여 이외에도 세계은행, IMF 등 세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달러를 요청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너무 많고 달러가 거의 유일무이한 기축통화가 되면서 달러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많기에 충분히 달러를 공급해도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 통화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이 소비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은 대미수출로 번 돈으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에 저금리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 우주의 자금이 미국 기업,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해 미국 달러의 위상은 더욱 견고해지겠죠. 전 세계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국부 펀드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대형 연기금들을 보십시오. 달러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추격이 있겠지만 달러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한 기축통화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외환위기 때, IMF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달러가 없어지면서 수입 등 지급 결제를 못해 얼마나 큰 고통과 위기를 경험했나요? 지금은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며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달러의 위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3월쯤 ADB 수석 금융 스페셜리스트를 지낸 사샤와 인터뷰 시간을 가지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 조언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 피터 계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페이팔을 사고 엔비디아를 일부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돈을 보내달라고 할 때 Please Venmo me라고 한다고 하죠. 바로 이 벤모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페이팔을 매입한 것입니다. 페이팔은 비트코인으로도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Active Users and Transaction Volume,
사용자 수,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6% 정도의 비중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제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검색, 유튜브, 자율주행 시스템, 무선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회사입니다. 구글의 매출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의 매출의 대부분 약 70%가 구글 서비스인 구글 검색 광고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구글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5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순수 광고 매출은 같은 기간 22% 늘어난 5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견조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튜브 시청자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44% 급증한 68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2분기 매출이 하락한 것은 여행 관련 광고 매출 하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유튜브 광고 수입이 111억 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19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상승했음을 이 표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AI, 즉 인공지능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정교화하고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연구를 전담하는 딥마인드를 인수한 이후 머신러닝을 통해 온라인 검색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연산 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광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광고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홈 등 장치들이 발전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느 환경에서나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해지고 있어 구글의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위상은 압도적입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2.54%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유튜브로 인한 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컨설팅 기업인 PricewaterhouseCoopers에 따르면 동영상 광고 시장은 매년 28.3%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동종업계 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색 엔진 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네이버의 2020년 평균 펄은 33.6배, 2021년은 32.4배로 나타납니다. 동영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디즈니이며 2020년 평균 퍼 64.4배, 2021년 퍼 74.9배. 클라우드 업체의 퍼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의 2020년 평균 퍼 44배, 2021년 평균 퍼 45.9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펄을 검색 엔진의 섹터 웨이팅을 60%를 주고 동영상 플랫폼의 30%, 클라우드의 10%를 적용하여 도출된 펄은 2020년 기준 44배, 2021년 기준 45.9배에 이릅니다. 이런 퍼 멀티플을 적용한 알파벳의 구글의 적정 주가는 2,906.2달러입니다. 이는 2021년 2월 17일 종가 2,118.6달러 대비 약 27.1%의 업사이드 포텐셜, 즉 상승 포텐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